여러분 안녕하세요. 4.7 재보궐선거에서의 패배는 여권의 위기입니다. 여권의 위기는 곧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이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에 뭔가 좀 그동안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그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옐로우 카드를 받은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을 여권이 어떻게 환골탈태해서 다시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하나의 또 커다란 과제를 안게 된 것이죠. 이런 속에서 이제 여권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솔솔 나오기 시작한 것은 더더욱 아마 문 대통령으로서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선장은 어디 갔냐, 선장이 안 보인다, 뭐 뒷짐지지 말고 나와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라는 형식을 통해서 원내대표를 빨리 선출하고 또 전당대회도 앞당기고 해서 이제 지도체제를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발빠른 조치, 이런 것들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과거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라면 아마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뭔가 이 상황을 바꿀, 또 국면을 이렇게 빠르게 전환시킬 그럴 조치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좀 내놨을 것 같은데, 청와대는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국민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뭐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리고 이제 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은 돼 있죠. 하지만 이 언제 이루어질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칫하면은 조금 시간이 좀 더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 4.7 재보궐선거의 어떤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준비를 청와대가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뭐 승리할 경우, 또 뭐 1대1 하나 이기고 하나 질 경우, 또 뭐 둘 다 질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짜서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 착착착착 이렇게 내놓고 그에 따라서 또 전국을 수습해가는 이런 것이 일반적일 텐데,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일단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이 임기 1년을 남겨놓은 그런 시점, 또 대선 후보 선출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이제 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재인 대통령에 주목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 과거에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남자 박근혜로 비친다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시사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강력한 후광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강력한 후광을 얻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자신의 뚜렷한 어떤 정치적인 목표, 비전, 이런 것이 조금 분명치 않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이 좀 분명치 않다라는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주어진 그 과제라고 할까요? 주어진 부분이면 그걸 참 두 분 다 성실하게 이렇게 수행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예를 들면 황야에 홀로 내버려 뒀을 때, 그럴 때는 마치 미라를 연상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상황을 이렇게 막 돌파해 가고 주도적으로 뭘 만들어 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학자가 분석한 이 두 사람의 어떤 공통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공통점적인 그런 측면인데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 보면은 사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야당에 뭐 연정하자 이런 것도 막 던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 상황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 또 이 참모들이랑 막 토론도 즐기고 밤중에 막 이거저거 해서 때로는 참모들 야단도 치고 참모들 얘기를 또 들어서 수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 단위에서 올라온 보고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거나 뭐 과감하게 뭘 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게 차분하게 시스템을 밟아서 올라온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yes, no를 하는 이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이렇게 상황이 좀 좋은 상황이면 굉장히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떤 좀 더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지금 여권에 사실 당에도 친문 주류 세력이라고 하지만 그 확실한 어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 강약을 조절하고 그리고 때로는 야당과 능수능란하게 어떤 협상도 해 나가고 또 막후에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하면서 끌어갈 그런 중심 인물, 컨트롤 타워, 이른바 여권 전체 국정 운영에서의 그 두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쭉 해나가는 것이 아마 여권으로서는 최선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어떤 인물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상당히 여권에서의 어떤 혼돈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 체계가 잘 안 잡히는,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길게 이어질 수도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대선 국면까지 그런 부분들이 가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여권 내에서의 상당한 그 각축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민심의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져왔던 노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고 또 그에 더해서 이른바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이 국정 운영의 주요 인물들의 어떤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평가를 비판을 받은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LH 사태로 상징되는 이런 공정의 문제를 계기로 그야말로 폭발한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책 노선에 대해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그 노선에 대한 재검토라는 것은 그 인물에 대한 재검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물들이 앞으로 내각 또 청와대, 당에 포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과는 좀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고 실질적으로 이 대선 후보 선출되는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대로라면 9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그 뒤부터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게 상당 부분 굴러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한 5개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버릴 것과 해야 될 것, 성과를 이룰 것, 아쉽지만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될 것,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좀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국민의 어떤 민생과 관련된 분야라면 그게 더욱더 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약점, 이런 부분을 보완할 임무를 포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은 어차피 이제 선거에 의해서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최고위원들이든 그렇게 이제 뽑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그렇다 해도 최소한 청와대 내의 인물, 특히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현재 유영민 실장 뭐 사람 좋고 소통 잘하고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의 이 집권 말기, 이 이른바 위기의 이 국면을 과연 유영민 실장 체제로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좀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국정 경험이 좀 풍부한, 의정 경험이 좀 풍부한, 그러면서도 좀 어느 정도 야당과도 좀 얘기가 되고, 이 여당 여권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 같은 것들도 좀 나름 질서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좀 통합적인 중도 통합적인 색채를 가진 인물, 그런 인물이 좀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새로 하는 것이 좀 집권 말기를 잘 헤쳐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 후보들의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른바 친문 세력과의 관계 설정, 뭐 이런 부분일 겁니다. 후보들이 그러면 기존의 대통령이 있죠. 문재인 정부가 걸었던 정책 부분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나를 밟고 가라 하는 정도의 어떤 상당한 그 비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대통령부터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끝까지 그립을 내가 쥐고 가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권 내에서의 분란이 불가피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에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좀 여지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제 흘러가는 흐름들 보면은 기존의 정책 노선을 뭐 그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흐름 봐서는 또 그런 조짐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나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최고위원들의 포진,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는가를 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또 대통령의 이 개각에서의 내용, 대통령의 워딩, 이런 것들이 아마 한 달 안에 최소한 늦어도 윤곽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뭐 현재 노선을 고수하면서 좀 이렇게 사람만 바꾸는 쪽으로 갈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집권 말기가 상당히 험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